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또 어떤 기사가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희망적인 코비드19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어제부로 신규 확진자가 1239명으로 감소했답니다. 그리고 하노이 같은 경우는 297건이고, 호치민시 같은 경우는 30건이고, 다낭시 같은 경우는 35건으로 전국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차 유행병, 그러니까 2021년도 4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총 감염자 누적 수가 107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완치된 환자의 총 수가 940만 건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누적 사망자 수는 43,078명으로 전체 감염자 수의 한 0.4%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도 2억 2,044만 도즈를 접종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억 9,896만 도스는 18세 이상, 그 다음에 1,745만 도스는 12세에서 17세 어린이에게 제공이 되었답니다. 이 기사는 또 비에다 의료용품 회사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 푸토성의 푸토종합병원의 부국장이 또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비에다 회사로부터 코비드19 테스트 키트를 또 뇌물을 받고 또 비싸게 구입을 또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건부에다 영수증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제부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꾸앙응아이성에서는 꾸앙응아이 보건부가 또 입찰 시에 베트남 의학청에서 신고한 신고가보다 또 비싸게 구입을 했답니다. 그래 지금 이 경우는 두 군데 의료용품 회사에서 입찰을 했는데 이 담합을 하는 경우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신고가보다 더 높게 구매를 하도록, 아마도 뭔가가 있었겠죠. 커미션을 주든지. 하여튼 이게 보니까 베트남 전역에서 일어나는 이게 만연한 사건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까지는 그게 쉬쉬하고 있었던 게 비에다 회사 사건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다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시 쪽에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 보건부, 그쪽 보건부 따로따로 다 구매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으로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 의료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에, 관리하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 의약품과 전문가가 이제 이걸 취급해야지, 지방자치에 다 맡겨 놓으니까 그게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사람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문제점을 다시 또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사는 온라인 대출 불법 사채 조직을 지금 검거했답니다. 그 보스가 중국 사람이에요. 미타 양이라고. 보니까 2017년도에 온라인 대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또는 광고를 하는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하고 이제 손을 잡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에서 이런 걸 지금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조직적으로 어떤 차용인을 위한 중개라든지 지불이라든지 수금 기능을 따로 해서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채권 추심할 때 아주 악독하게 한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용인이 약정된 원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가 매월 2190% 연이자가 그렇게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또 만약 개인한테서 못 받는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친지들,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친지들한테도 채권 출신 부서에서 막 문자와 협박으로 그렇게 강요를 했답니다. 이 보니까 조직적으로 한 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이제 채무자가 뭐 하루에서 한 3일 동안 원금이 연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이렇게 이제 독촉을 한답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는 그 채무자가 한 4일에서 9일 동안 연체를 또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채무자뿐만 아니라 친척 전부 다 위협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이제 심한 레벨 세 번째는 19일에서 60일 동안 그 갚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네들 그 리스트가 사망 기록이라는 리스트가 있답니다. 거기에다가 해놓고는 또 그 경우에는 채무자가 뭐 거처를 옮긴다든지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뭐 그런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받게 한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한 모양이에요. 야, 중국 대단합니다. 남의 나라까지 와서 이 기사는 지금 중국 학생들이 유학에 대한 생각을 말한 기사인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게 한 지금 2년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 중국 학생들이 유학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한답니다. 뭐 그 이유가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다시피 그 귀국할 때 그 입국을 뭐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또 걱정, 또 해외 그 미국 같은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 그 아시아인들 그 정부 범죄 뭐 이런 또 것들 때문에라도 지금 유학을 과연 가야 되는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대학 그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학생들이 많이 줄었답니다. 그 대학 입시. 영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 유학생 수가 많이 줄었답니다. 이 기사는 테슬라사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동남아시아 중에서 지금 전초 기술을 둔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사의 지금 전략이 동남아 전체, 뭐 특히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이쪽에다 시장 확대를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고 따라서 뭐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그 태양 전지까지 판매하는 그런 계획인 모양입니다. 그 태국에는 그 픽업이라든지 밴이라든지 경차를 판매하려고 등록까지 해 놓았답니다. 지금 이 기사는 뉴질랜드 신문이 베트남 관광지들을 칭찬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제가 한번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các người các điểm du lịch ở Việt Nam. 뉴질랜드 신문은 베트남의 관광 장소들을 칭찬합니다. NZ 헤럴드지는 호이안을 작은 베니스라고 비유합니다. 호치민시는 용감한 시민들에게 부합이 됩니다. 굴렁강 삼각주는 즐거움의 땅입니다. 첫 번째로 신문은 베트남의 풍부한 종족 융합을 칭찬하였으며, 여기는 동남아에서 최고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소수민족 동포들의 문화를 가진 하장, 라오카이 같은 북쪽 산간지방 성들로부터 푸꾸옥 섬까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바뀝니다. 신문은 또한 황량한 곳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긴 바다 위의 케이블카로 가고 황혼을 구경하고 다이빙과 같은 풍부하게 많은 경험을 하고 인프라가 좋고 매력적인 많은 서비스를 갖춘 한 관광 장소가 된 섬의 변화를 칭찬합니다. 만약 각 민족들의 차별점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을 방문하십시오. 어떻게 기사 보셨습니까? 오늘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